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의류 수거함에서 꺼내온 여성 속옷을 판매한다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온 여성 속옷을 직접 손빨래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버는 여성용 스타킹, 속바지, 레깅스도 중고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의 유튜버, 버려진 중고 의류를 재판매하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영상을 정말 올리는 걸까요? 네, 먼저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절도죄죠.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함에 버려진 옷은 당연히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의류 수거함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주체에게 옷의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실제 의류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빼냈다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여러 빌라를 돌며 의류 수거함을 뒤져서 여성 속옷을 가져갔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A씨 절도죄를 인정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거죠. 여성 속옷을 재판매를 한다는 건데요. 다분히 이제 성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행위를 이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속옷이나 스타킹 등 여성 속옷을 음란물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관계자는 단순 판매용 목적으로 입던 속옷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문에 근거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이를 음란 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해석인데요. 이에 대해서 넓게 해석을 해서 강력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몇 번 나오시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양담소에. 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청취자가 남겨주신 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배달 대행 사업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갔고 수입차를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집이며 자동차 헌수까지 다 해줘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 핑계로 아빠로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돈을 만지게 되자 외박을 일삼더니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몇 번 생활비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고 되려 큰소리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이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데 남편에게 빨리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니까 오히려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었다고 하네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으로 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중단하고 오랫동안 집에 또 들어오지 않았으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악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게 바로 악의의 유기.
해당하는데요. 남편이 이제 양육비와 생활비 주는 걸 중단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다면 그 당해심급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양육비나 이제 생활비 약간의 이런 비용을 받아가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제 당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처분으로 법원이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해주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전처분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소송 중에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이고요. 네.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금액이 모두 고스란히 과거 양육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실 때 과거 양육비 자체를 모두 계산해서 청구를 하시고 장래 양육비도 청구 취지에 넣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과거 양육비가 판결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판결문상의 과거 양육비 채권이 계속 남아 있어서 보통은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판결문으로 남으면 10년으로 연장되어서 소송 후에도 강제 집행으로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전처분 결정을 법원이 했는데도 이제 안 준다. 이러면은 이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좀 이 상대방을 좀 나쁘게 보고 판단하는 데 조금 불리하게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양육비 외에도 부양료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으셨다면 여기에 별도로 부양료 청구까지는 청구하시더라도 인정되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부양료 청구까지 인정이 되려면 부양하지 않았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큰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생존이 크게 어려워지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하는 여성들 입장에서 이제 당장 수입이 없는 분들, 생활비를 받다가 생활비가 끊기는 분들이 참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소송 중에 이제 양육비 말고도 부양료를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예외적으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이신 할머니나 네. 외국인 할머니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네.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료 X는 쌍방의 재산 상태나 수입 생활 정도, 뭐 경제적 능력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외박을 일삼고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고 하셨어요. 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지금 번 그 큰 돈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이제 포함될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아마 이거는 재산 분할 목록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여도로 주장을 해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 대행 사업으로 호황을 맞았으면은 아마 상당한 금액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재산을 잘 조회해서 이거로라도 조금 마음 아픈 걸 좀 보상받았으면 좋겠군요. 사례자의 경우에 지금 집이며 차까지 친정부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재산 분할 비율이 이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친정부모님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도로 좀 많이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효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양담소에 직접 사연 보내주신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루빨리 양육비, 생활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강 변호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서태지와 아이들 슬픈 아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